네, 안녕하세요. 현직 공인중개사이자 원투룸 전문 부동산을 9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이재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전세대출로 집을 알아보실 때 기본적으로 이것만 알면은 조금 더 좋은 집을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대출로 집을 알아보신다면 꼭은 뭐 모르셔도 돼요. 근데 알면 좋을 그런 기본 지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콘텐츠 준비하게 됐냐면 제가 현직에서 집을 구하는 많은 손님들의 전화 오면은 저는요 이렇게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이제 얘기를 듣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청년 버팀목으로 저 방 구하고 있는데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저는 딱 들으면 압니다. 한마디 들으면 알아요. 잘 모르는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그것부터 시간이 걸리고 고객님은 거기에서 내가 이런 요건이 되는구나. 내 요건이 안 되는구나. 또 깨닫기 시작하고 그럼 찾는 조건이 또 달라지고 거기에서 좋은 방들은 또 이제 원하는 방들은 다른 분들한테 뺏기고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을 알아보실 때 대출로 알아보실 때 청년 버팀목으로 방 구하는데요 라는 말을 하실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런 얘기, 왜 제가 그러면 이 얘기가 잘못된 거냐? 그런 잘못된 건 아니고, 아는 분들은 요렇게 얘기합니다. 저 허그 청년 버팀목으로 방 구하는데요. 저는 HF도 되고요. 이런 얘기. HF는 뭐고 허그는 뭐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전세 대출을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보증서가 필요해요. 보증서. 은행이 뭘 믿고 그 큰 돈을 모르는 사람한테 빌려줄까요? 뭘 믿고? 보증서 믿고 빌려주기 마련입니다. 모든 전세 대출은 보증서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이 보증서라는 게 흔히 아는 보증보험이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대출을 실행시키기 위한 보증서인데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기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 HF, 두 번째는 허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GI인데 SGI는 사실 아파트 대출을 할 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원룸, 투룸을 구하실 분들께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린 이 내용에서는 아예 뺐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죠. 그러면 HF와 허그예요. HF는 뭘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그 다음에 허그는 뭘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보증서가 청년 버팀목 대출 상품에서는 둘 다 가능해요. 물론 중기청도 그렇습니다. 중기청은 80% 상품에 있어서는 HF나 허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100% 상품에서는 무조건 허그 보증서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HF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HF나 허그 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둘 다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허그만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HF만 되실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HF는 소득에 비례해서 대출 한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허그는 신용점수에 비례해서 대출 한도가 나와요.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HF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으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무직자예요. 무직자 같은 경우는 HF 보증서로는 대출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도가 얼마나 나오냐? 대략적으로 연소득의 4배까지 나옵니다. 4배.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대략 1억 2천만 원 정도까지 한도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작년 소득이 4천만 원. 그럼 1억 6천. 5천이면 2억 정도까지 한도가 나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허그 같은 경우는 신용점수에 비례한다고 했죠? 신용점수, 모든 사람들은 신용점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용점수 기관이라고 하죠. 신용점수를 이제 책정하는 기관은 나이스와 KCB 두 곳이 있는데, 여러분 다 토스 앱을 켜보시면 다 대부분 깔려 있을 거예요. 토스 앱 켜보시면은 바로 신용점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점수 바로 보고 내가 허그로 한도가 얼마가 나올지 가심사 같은 거 받을 필요가 없이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대출 한도가 신용점수가 KCB 기준으로 805점 초과인 경우거나 아니면은 나이스 기준으로 820점 초과이신 분들은 대출한도 4억까지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KCB 기준으로 이제 655점에서 805점 사이신 분들은 1억 5천까지, 그리고 나이스 기준으로 740점에서 820점 사이신 분들은 1억 5천까지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토스앱 켜보시고 내 신용점수 확인하신 다음에 한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직자도 가능하겠죠. 왜? 소득이랑은 관계가 없으니까요. 신용 점수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년 소득이 빵원이에요. 나 지금 직장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허그 보증서로는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많은 케이스를 봤어요. 많은 전세 대출 받고 나서 어떤 분들은 대출 심사가 안 되고 어떤 분들은 되고 많은 케이스를 봤는데, 정말 우리나라 전세 대출, 특히 청년 버팀목라는 이제
그 기금 상품이 있죠. 나라에서 낮은 이율로 청년분들한테 제공하는, 청년이 아닌 분들은 그냥 일반 버팀목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한테 제공하는 좋은 상품들이 있어요. 나라 상품인데 이 정책 자금이 안 나오는 맹점이 존재합니다. 언제냐면 이제 막 입사하신 분들, 그때는 대출이 안 나올 거예요. 명심해 주세요. 이거는 이래서 파기되는 계약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게 정말 큰일인 게 뭐냐면, 물론 대출이 떨어지면, 대출 심사가 안 될 경우에는 그 계약금을 반환받는다는 특약사항을 대부분 넣고 다 진행을 해요. 그렇지만 그 경우가 대부분 물건지 사유로 대출이 실행이 안 될 경우라고 특약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물건지 사유가 아니라 대출 받는 이 임차인의 사유겠죠? 그래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으니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청년 버팀목 상품의 맹점입니다. 입사하자마자 대출이 안 나옵니다. 차라리 무직자가 나와요. 왜? 아까 무직자도 대출 나온다고 그랬죠? 허그 보증서로 대출 나온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무직자인 상태에서는 대출이 나오는데 입사하자마자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종종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버팀목에 소득 요건이 있어요. 소득 요건이 연소득이 일정 수치 이상이신 분들은 대출 신청을 청년 버팀목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입사를 해서 건강보험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회사로. 그러면 이것 봐라. 뭔가 소득이 변화가 생기겠네? 그래서 한 달 급여를 만근하고 한 달 급여를 받은 다음에 다시 신청하세요라고 은행에서 빠꾸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3월 중순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회사 다니면서 너무 멀어. 그래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나 직장 다니니까 이제 대출 다 나오겠네? 신청을 막 해서 집을 먼저 구했어. 회사 근처로 집을 구했어요. 회사 근처로 집 구한 다음에 이제 대출 신청하러 계약서 딱 들고 계약금 다 입금하고 계약서 들고 은행에 갔는데 빠꾸를 먹는다. 님,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소득 요건 때문에 만근 채우고 한 달 급여 받고 오세요. 3월 중순에 입사를 했으면 2월 5일이 월급날이라고 한다면 5월 5일은 되어야지 버팀목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큰일 났죠? 대부분 그러면 입주일을 그렇게 미룰 수가 없으니까 계약이 파기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차라리 무직자일 상태에서 허그 보증서로 대출을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입사 결정이 나서 내가 출근을 이제 하기로 했어. 그럼 회사에다가 사정을 얘기를 하세요. 내가 대출 심사 때문에 조금만 이 건강보험 가입을 미뤄줄 수가 있느냐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는 집을 구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저 청년 버팀목으로 방을 구하는데요 라고 하기보다는 저 HF 보증서로 청년 버팀목 HF로 구하는데요, 아니면 청년 버팀목 허그로 구하는데요, 아니면 저는 둘 다 돼요 라고 부동산 중개사들한테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출 보증서별로 가능한 집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HF 보증서랑 허그 보증서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증보험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 전세 사기 너무 횡행하고 보증금 못 돌려받는 케이스들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전세 구하시는 분들 불안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증보험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증보험이라는 특성 때문에 허그 보증서랑 HF 보증서가 가능한 집들이 다릅니다. 중개하면서 또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거예요. 집 구하시는 분들, 그래요, 좀 알아. 나 이제 허그 보증서로 버팀목 받아까지 알았어.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허그 버팀목 되면서 보증보험도 되는 집을 찾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마치 역전압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 허그 버팀목이 되면은 허그 보증서는 그 자체가 보증보험이기 때문에 결합상품이거든요. 그래서 허그 대출 보증서로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 보증보험이 자동 가입이 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는 거죠. 허그 버팀목 되면서 보증보험 되는 집 찾아요. 이꼴 그냥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조건 그냥 허그 버팀목이 되면 보증보험도 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허그 보증서의 특성 때문에 HF 보증서랑 허그 보증서로 집을 구할 때 이 가능한 집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HF 보증서랑 허그 보증서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HF 보증서 같은 경우는 이 보증보험, 흔히 말해 이제 지킴 보증이죠. HF 지킴 보증을 결합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허그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결합된 상품만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HF로는 대출이 나오는데 허그로는 안 되는 그런 집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HF 지킴 보증이랑 허그 보증서 그 자체가 보증보험이라고 했죠. 공통 요건을 살펴보면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바닥난방이나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건축물 대장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 안 돼요.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은 이 위반 건축물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그 대출도 위반 건축물이면 안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그 차이가 발생하는데 HF 보증서로는 위반 건축물인 다가구 주택이라면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사유가 적혀 있어요. 옥상 때문에 위반이다. 이 건물 전체가. 그런데 우리는 1층에 들어간다. 그러면 HF 보증서로는 대출이 나옵니다. 허그는 안 돼요. 그리고 HF 보증서로는 지킴 보증을 결합할 수 있다고 했죠. 선택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지킴 보증 결합은 안 돼요. 왜냐? 이 공통 요건이기 때문에. 허그랑 거의 똑같거든요. HF 지킴 보증 결합 상품을 진행하려면 허그처럼 위반 건축물이면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출이랑 보증보험 둘 다 안 돼요. 그래서 위반 건축물인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HF 보증서로 대출은 실행이 되지만 해당 부분이 위반이 아니면 그렇지만 지킴 보증 결합 상품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렵죠? 이런 차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모든 걸 다 아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겐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매물을 보고 있는 많은 사례를 접하고 있는 중개사들한테 그냥 보증서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HF로 받으신다면 나 지킴 보증 결합 상품으로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것도 알려주세요. 자, HF 지킴 보증이랑 허그 공통 요건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모든 집들이 그러면 모든 주택이랑 오피스텔이랑 뭐 위반 건축물 아니면 다 되는 거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HF 지킴 보증이 필요하신지 아니면 나는 허그 보증서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이유가 이 요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만 여러분이 원하는 그걸로 대출이 나올 거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 융자가 주택 가격의 60% 이내여야 되고 두 번째, 융자 더하기 선순위 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80% 이내여야 되고 주택 가격의 90%를 곱한 다음에 또 80% 이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융자 더하기 선순위 보증금 더하기 내가 들어갈 보증금이 주택 가격 곱하기 90%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만족시켜야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증보험에 HF나 허그로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다 알 필요가 있을까요? 몰라도 됩니다. 되는 집 중개사한테 맡기세요.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된 그 이유가 이렇게 실제로 어떤 집들이 이게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보증서로 필요하신지 꼭 그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은 집을 구하시는 방법이라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HF랑 허그가 둘 다 가능하신 분들이 있어요. 난 신용 점수도 좋고 소득도 어느 정도 나온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집을 구하는 그 보증금으로. 자, 그러면은 HF를 추천드립니다. HF 보증료가 허그보다 훨씬 저렴해요. 훨씬. 여기 보면은 연 기준으로 0.02% 아니면 0.04% 정도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HF 지킴 보증으로 2억 5천짜리 전셋집을 구했어요. 보증보험까지 HF 대출 받으면서 지킴 보증으로 해결을 하셨어요. 보증료가 얼마 나오냐면 청년이신 분들 대부분 0.02% 최소한의 보증료로 선정이 되실 거거든요. 그러면 1년 했을 때 5만 원 나온다는 얘기예요. 1년 했을 때 5만 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2년이면 10만 원. 보증보험 내가 안심하고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우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보증료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HF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HF 보증, 지킴 보증 같은 경우는 무조건 HF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현금으로 전세 1억으로 계약을 하고 HF에 연락해가지고 보증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가 있느냐? 안 됩니다. 무조건 조금이라도, 그 금액은 상관없어요. 1,000만 원이라도 500만 원이라도 HF 보증서로 대출을 실행시키시면서 동시에 나 결합상품으로 지킴 보증으로 가입할게요 라고 이제 결합상품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만 HF 지킴 보증에 가입하실 수가 있다는 점도 꼭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현명한 결정 그리고 현명한 집 구하기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보증보험 가입하는 데 있어서 위반 건축물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위반 건축물 다가구 주택이든 다세대 주택이든 HF나 허그로 보증보험 가입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아, 나 불안하다.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아니면 내가 집을 알아보는데 난 대출은 필요 없어. 현금으로 들어갈 건데 위반 건축물이네. 아니면은 HF 보증서로 대출을 받고 직행 보증 결합하지 않고 위반 건축물인 다가구 주택, 옥상 때문에 위반인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면서 직행 보증이 안 된대. 근데 일단 집은 좋아서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불안해.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마지막 선택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SGI 서울보증이에요. SGI 서울보증이라는 사기업이죠. 이 아까 말씀드린 HF랑 허그는 공기업이에요. 공기업과 사기업 차이는 뭘까요? 사기업은 조금 더 이윤 추구성이 강하겠죠? 그래서 SGI 서울보증이라는 사기업이 있는데 보증료는 다소 비쌉니다. 보증료는 아마 중개 수수료 부동산에 낸 만큼 나오실 거예요. 중개 수수료만큼 나오는데 SGI 서울보증은 건축물 대장이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여러분 위반 건축물이라는 거는 건축물 대장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건축물 대장이 필수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반 건축물이든 아니든 간에 SGI 서울보증의 권리분석 요건만 통과가 된다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